무려 LA 산불의 2배 규모였던 경북 산불. 그 중에서도 주택 피해가 많았던 곳 바로 영덕입니다. 약 5개월이 지난 현 시점,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으로 이전했는데요. 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가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최대 3,600만 원.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이재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 거주지입니다. 정부는 LH 아파트와 조립식 주택 두 가지 방식으로 임시 주거주택을 지원하는데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살았던 동네와 너무 멀어서 공동체 단절, 생업 유지 문제로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마을에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컨테이너 형태의 조립식 주택도 지원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땅이 필요합니다. 집이요,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집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 밑에 사람들은 집이 탔는데 그 집이 터는 자기 터가 아니니까 갑자기 불나는 게 턱값이 올라가지고 안 판다. 이래 데가 있다.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이라도 받으려면 지원금을 쏟아부어 땅을 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 종류의 임시 주거주택 모두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이후의 거주지는 이재민들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데요. 따라서 지원금으로 땅을 사거나 생업을 이룬 후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 이재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립식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주택을 짓고 반납하겠지만 쉽지 않은 경우에는 약 8평 남짓한 주택에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조립식 주택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컨테이너 8평의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뭐 소소하게 말하려면 많지 뭐. 근데 귀 잡으니까 뭐 갖다 놓지도 못해. 컨테이너 자체가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다 보니 전기료 부담도 커서 평생 사는 주택이 되기엔 여러모로 열악한 선택지입니다. 이재민 분들이 전기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진 않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재민 분들은 부담을 안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주거지가 아닌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다 산불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은 1,000만 원뿐. 대부분 저금리 대출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 시설 복구비 같은 비용은 전액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대형 산불은 갈수록 잦아지는데 이재민 지원은 이렇게나 구멍이 많은 이유. 일단 급격한 기후 위기로 이렇게 규모가 큰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거든요. 실제로 2010년대에 연평균 1.3건 발생했던 대형 산불은 2020년대에 들어 한 해에 4.8건씩 나고 있어요. 무려 3.7배 증가한 거죠. 우리나라의 산불 원인은 등산객의 부주의나 고의 발화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후위기로 대기와 땅이 건조해진 데다 산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형 산불로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연중화, 대형화된 산불의 습격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활동만 잘 예방을 하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이나 정책에서도 사후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산불 진화는 산림청, 민간 피해 관리는 소방청, 예측 결과 보고는 기상청, 사후 복구는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 관할 부처가 분산돼 있어 협력적인 구조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예요. 무엇보다 지원금 지급이나 거주지 2년 지원이 끝나면 정부는 회복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후 심리, 주거 복구, 생활 재정비 지원 등은 민간업체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에 따라 이런저런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이건 오로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라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부담스러운 지자체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꽤 오래전부터 대형 산불이 잦았던 미국 사례는 어떨까요? 산불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1965년 국가 산불 대응 협력센터와 국가 산불 협력 조정센터를 출범했고요. 신속한 산불 대응부터 피해 주민들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주정부, 연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주정부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연방정부나 혹은 주정부 근처에 있는 다른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형 재난이 많아지면서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사례처럼 각 정부 부처 그리고
그리고 민간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요. 재난 발생 이후에 Long-Term Recovery Group이라고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지역단체 함께 회복의 단계들을 밟게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파라다이스 마을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마을이 모두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시의회가 장기 복구 계획을 채택한 후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도로, 주택의 모양을 논의했고요. 불연성 재질의 울타리를 짓거나 전력시설을 지하로 옮기는 등 시민들이 원하는 마을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 때문에 떠났던 주민들이 약 10,000명까지 다시 돌아오는 등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한 더 가속화된다는 기후위기, 대형 산불 같은 기후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상황이지만 재난대응과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단기 복구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재난 원인 해결과 함께 재난의 형태에 맞춰 주거와 생계, 공동체까지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